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월 4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계략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정책이 그 세금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급 정책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강남구 강남 상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무조건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나오는 걸 보면은 아파트 단지는 이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는 단지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구축,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오래된 빌라 같은 것을 잘못 샀다가는 현금 청산을 당하고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오래된 빌라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공공재개발하지 않겠다, 그래도 좋다 이렇게 발표하는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획기적인 물량 공급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을 하면은 평균 재개발 같은 걸 하면 13년 걸리던 것을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그리고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으로서 충분한 생활 SOC,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공공분양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어포더블 하우징을 공급하겠다. 즉 적정한 가격이죠.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 소득 대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 발표 이후에 취득을 한 빌라 같은 것을 취득한 분들에게는 현금 청산을 하고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잘못 샀다가는 물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이 정책 발표되고 난 분들이 취득한 경우에도 또 입주권을 준다고 하면은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2월 4일 정책 발표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 빌라 같은 것을 지금 섣불리 매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40 세대, 지금 신규 주택을 공급받는 분들이 30, 40대가 가장 많답니다. 그래서 30, 40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분양주택 중심으로 7, 80%를 분양주택으로 하고요. 예전 정책은 임대아파트 공급한다는 게 더 많았었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비중을 상향시켰습니다. 15%에서 50%로. 그리고 추첨제 도입 비율을 일반 공급의 30%로 확대했습니다. 3040, 지금 결혼도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은 가점제로 하면은 자녀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1순위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30%는 추첨을 하겠다. 그러면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물론 중심으로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점제로 하면 청약이 불가능한 분들도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 체납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의 이익금을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공공시행을 물론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 정책에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를 지정하고요. 지자체 인허가를 통합심의해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토지주 추가이익을 약 30% 추가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 민간이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공이 해서 30% 추가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 생활 SOC 즉 사회간접자본 다시 말하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게 주요 정책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토지주에게는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사업기간을 5년 정도로 15년 정도 걸리는 것을 5년으로 단축시키고 그리고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한다. 원래 재건축을 하거나 재건축 조합이나 또는 지역조합 이런 조합이 건설하는 경우는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죠. 리스크를. 근데 이제 공공이 LH나 SH 이런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그래서 민간인 경우는 새로운 시장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하게 됩니다. 민간 공동 시행을 하게 되고 민간 단독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정책에. 따라서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 공급 비중을 상향하는 한편 30%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추첨제가 30%네요. 이 일반 공급 비율은 50%로 상향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30%를 순차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 비율을 상향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 택지 인점을 감안하여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상향한다. 일반 공급을 50%로 상향하기 때문에 특히 30, 40대 집 없는 이거는 물론 3년 이상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점제가 안 되는 분들, 점수가 안 되는 분들도 이제 추첨을 함으로써 당첨될 확률을 그만큼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첨제로 공급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추첨제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순차제, 가점제가 70%고요. 추첨제 비율을 30%로 확대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제 비중을 50%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85제곱미터면 주거전용 면적이 25.7평이니까 약 33평, 분양평수로 보면은 33평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입니다. 세대주나 또는 세대원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중 순차제 비중은 낮아졌지만 전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차제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투기 소유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 우선 공급권은 즉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법 개정 과정에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구축 오래된 빌라 같은 것을 섣불리 매입했다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권을 못 받고요. 자, 그래서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을 한다. 그리고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일체, 1건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 공급권은 한 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너무나 지분이 많아져 버리면 결국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재개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지분 쪼개기를 해도 입주권은 하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어 우선 공급 대상자는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일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예정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8제곱미터면 한 6평 정도 되죠. 예, 그래서 6평, 18제곱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사업 예정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 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소유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이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개발사업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동반 상승할 시에 병행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는데 지금 지정된 구역을 보면 서울의 구룡마을 그리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곳 이런 곳들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국토의 25%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1% 정도도 안 되는 지역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은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개입해서 기간을 단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 지금 신축 아파트는 호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 보면은 오래된 구축 빌라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구축 오래된 빌라를 섣불리 매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매입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가격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영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3기 신도시와 이번에 발표된 걸 전부 다 합하면 이번에 83만호, 옛날 3기 신도시까지 합하면 200만호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쭉 살펴보면 계속 꾸준히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IMF 때 같은 경우 보면은 1998년도에는 엄마 아파트, 대치동 엄마 아파트도 3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 또 가격이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가격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내용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